안녕하세요. 정서영입니다. 네,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강릉에서 남편과 함께 화장품 대리점을 운영하던 중에 이 메나테크를 저기 앉아 계신 원영정 대표님께 전달을 받았는데, 제가 그 당시에는 건강했어요. 그래서 처음 특허청 자료를 주셨을 때는 나하고는 관련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알레르기 비염약을 그냥 꾸준히 먹었어요. 한 15년 동안. 예, 알레르기 비염약을 먹던 중에 이거 참, 예, 해주세요. 네네. 예, 제가 할게요, 그러면. 이거 다 드세요. 잠깐요, 제가 할까요? 이거 다 드세요. 요거 넣어주시면 돼요. 예. 네, 알레르기 비염약을 꾸준히 먹고 있던 중에, 알레르기 비염은 뭐 병 아니잖아요. 문제 없잖아요. 예.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그쵸. 그냥 막 그 증상이 올라왔을 때 알약을 하나를 먹으면 그냥 깨끗해져요. 그래서, 별일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먹었습니다. 그냥, 증상이 올라올 때만.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저 같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만나보니까, 알레르기 비염 다 가지고 있고, 가족 중에 한두 분 없는 집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뭐 변비 없는 사람 없고, 수면제 안 먹는 분이 없고, 혈압약, 당뇨약 먹고 있고, 근데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리고 나는 건강해. 이렇게들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불편은 하지만 질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게 참 많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70% 정도가 질병은 아니지만 그냥 미병 상태에 다 머물러 있다라는 걸 그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냥 잘 관리하면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뭔가 무리를 하면 좀 나빠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던 중에 그것을 방치했더니 천식이 됐어요. 그래서 천식으로 되니까 숨을 못 쉬잖아요. 숨을 못 쉬면 죽어요. 예. 그래서 호흡 곤란이 왔을 때 이제 응급실에 갔다 와서 남편이 한번 클린을 해보자라고 권유를 했어요. 그래서 클린을 경험을 하면서 너무나 드라마틱하게 이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식은 이렇게 기침이 막 계속 나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근데 클린을 시작하고 한 3일 이후부터는 잠을 잘 수가 있게 됐고, 그런데 꾸준하게 이제 쉐이크 식사를 하다 보니까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식이 있는 건 저와 가족들만 알잖아요. 근데 몸이 바뀌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에 있는 동생이 또 따라서 클린하고, 동생은 저보다 더 많이 변했어요. 한 77 사이즈에서 55 사이즈가 되니까 못 알아보는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동생 덕분에 또 열심히 클린을 전달해서 제가 PD라는 직급을 그 해에 성취를 하게 됐고, 지금까지 이제 브론즈 PD 직급 성취하면서 재밌게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건강과 영양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장 건강이 왜 중요할까? 나는 또 제가 장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나는 매일 변 봐. 그러면은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매일 변을 보신대요. 그래서 자기는 문제가 없대. 그런데 막상 제품이 들어가면 또 변이 안 나온다고 또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매일 보던 변이 왜 안 나오냐고요. 그래서 이 장이라는 거는 근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연동 운동을 하느냐 못 하느냐, 연동 운동이 아니라 이게 매일 음식을 먹으니까 그냥 밀려서 나오는 경우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클린을 시켜보면 연동 운동이 잘 됐던 분과 이 근육이 운동을 잘 안 했던 분들이 표시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장의 환경이 또 중요하죠. 그래서 장에 지금 좀 전 시간에도 우리 면역 얘기해 주셨는데, 면역의 70%가 70%가 이 장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장 면역을 빼고는, 장 건강을 빼고는 면역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장 건강은 아주 중요하다. 왜냐하면 음식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예, 먹고 있는 음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장 환경이 많이 나빠졌어요. 예, 장 환경이 나빠지다 보니까 장 건강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장 건강에 그러면 필요한 영양소들은 뭐가 있을까?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청, 뇌청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장이 좋아야 뇌도 좋아요. 장과 뇌가 하나로 가요. 우리가 태초에 탄생할 때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게 장이에요.
예, 장이 만들어지면서 장관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뇌도 만들어지고 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장이 정말 사람에 있어서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나무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요 증상만 요 나무의 이파리를 보고 보이는 부분만 보고 이 나무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우리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를 해결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밑에 있는 것들을 해결했을 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뿌리에 해당하는 이 장을 개선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보니까 장관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뒤로 넘겼군요. 예, 이 장관은 잎부터 시작해서 항문까지를 다 하나의 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번 지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사과를 먹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가 밖에 외부에 있던 물질이죠. 외부에 있던 물질이 여기를 통과하면서 다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잎부터 시작해서 이 장 점막 항문 끝까지 모든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점막은 뭐냐면 뮤신, 예, 뮤신 끈적끈적한 우리 입 점막 끈적하죠. 코 점막 끈적하죠. 그래서 이런 끈적끈적한 이 점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점막이 건강하면 장 점막도 건강하고 장 점막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뮤신이 건강할 뮤신은 1차 면역 기관이다라고 배우셨죠? 그래서 이 내피부터 건강했을 때 내가 진정한 면역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에서 일단 음식이 들어가면 입에서부터 소화는 시작이 돼요. 입에서부터 충분하게 씹어주지 않으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씹어주지 않으면 소화가 이 위에서는 소화액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특히나 탄수화물은 그래서 밥을 천천히 드시는 분들 보세요. 살도 잘 안 찌시고요. 소화 안 된단 말 안 하세요. 막 급히 허겁지겁 드시고 막 트름하시면서 소화가 안 된다고 가스가 찬다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드시는 것보다 정말 그런데 이게 좋은 습관이거든요. 천천히 먹는 게. 근데 이 습관을 기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입에서 충분하게 씹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위에서 미산이 분비돼서 단백질도 소화시키고 지방도 소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장에서 충분하게 영양소를 흡수시켜서 대장으로 내보내요. 이 일이 그냥 잘 이루어지면 돼요. 내 몸 안에서. 문제 없이. 먹었는데 안 나오고 먹었는데 안에서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이 우리의 뭐 면역계도 중요하고 근골격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 소화기 계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소화기가 이 불편하면 기분도 안 좋아요. 예. 내가 속이 불편한데 웃고 다니는 분 보셨어요? 예, 절대 그렇게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속이 불편하면 기분도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기분 좋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소화가 잘 돼야 돼요. 소화가. 먹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또 이 위나 장은 굉장히 예민한 장기예요. 그래서 위는 이식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심장도 이식이 되고 뭐 콩팥도 이식이 되고 그런데 위는 잘라낼지언정 이식은 안 돼요. 위는 가장 예민한 장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밥 먹다가 기분 나쁜 소식을 들었어. 그러면 소화돼요? 그냥 어느 경우에는 심하면 위 경련까지 와요. 예, 굳어버려. 그냥 위 근육이 멈춰버려요. 소화액도 안 나오고. 그 정도로 예민한 장기가 위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정말 잘 다스려야 돼요. 얘네들을 잘 다스려줘야 내가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소화가 잘 돼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러면 소화가 잘 되려면 이 효소가 잘 나와야 돼요. 효소가 잘 나와야 되는데 이 효소가 여기 사람의 몸속에는 수만 종의 효소가 존재하는데 주로 소화기관과 장기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을 통해서 몸 곳곳으로 이동을 한다. 이게 이 소화 효소에는 두 가지 효소가 있다. 아까 소화를 시키는데 쓰이는 효소가 있고
대사를 시키는 효소가 있다 그러는데 결국은 대사 효소라는 말은 면역하고 아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생명 활동을 관장하는 게 바로 대사 효소거든요. 대사거든요. 이 대사가 안 이루어지면 내 몸의 음식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거랑 똑같아요. 예, 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몸에서 필요한 물질로 바뀌지 않는 게 이 대사거든요. 근데 내가 소화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쓰다 보면 이 대사하는데 에너지를 쓸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효소는 딱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식하는 분들이 건강한 거 아시죠? 소식하는 분들이 왜 건강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편적으로 소식하면 건강해 이렇게 알고 있는 것보다는 소식하면 왜 건강하지? 여기까지 생각하면 제가 음식이 좀 절제될 것 같아요. 그동안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잖아요. 안 당기고 예, 남들이 먹을까 봐 제가 더 빨리 먹고 예, 그게 그런 지금도 그런 분들 계시면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평생 정해져 있어요. 이 소화하는 양이 이 소화액이. 그러니까 과식하지 말고 소식해라. 왜냐하면 여기 소화하는 데 쓰는 에너지를 다 쓰게 되면 이 생명 활동에 쓸 에너지가 부족해져 버리니까 마치 시소 같아요. 시소 같아요. 얘를 많이 쓰면 얘가 작아지고 반대로 또 얘가 많이 풍부하면 얘 감소해. 얘를 적게 쓰면 한마디로 얘가 많이 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지금 들으신 분들은 내가 오늘 점심에 좀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그랬으면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한정된 에너지를 내가 양보해야 되니까 대사하는 데에다가 양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효소 부족으로 내가 좀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제일 문제가 금방 말씀하신 대로 과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효소를 낭비하는 이 습관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죠. 내가 이유 없이 몸이 붓고 좀 살이 자꾸 찌네. 피부도 칙칙하고 밥 먹고 나서 졸리고 진짜 이제 앞으로 되게 이제 졸려질 거예요. 이게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래서 정말 더더군다나 식후에 운전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엄청 졸리거든요. 그리고 쉬어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감기에 쉽게 잘 걸린다. 이 중에 한 2가지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내가 효소가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또 줄어들어요. 안 그래도 서러운데 이 소화 효소도 줄어들어요. 예, 나이가 들은 35세 이상이 되면 이것도 많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줄어드냐면 젊은 사람들보다 30분의 1로 준대요. 줄어도 너무 많이 줄죠. 예. 그래서 정말 서럽다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조금 더 젊어지기 위한 방법이 바로 아까처럼 과식하지 않고 좀 소화 에너지를 좀 덜 낭비하는 것. 근데 그것만 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어. 그거 들으러 여기까지 올 필요는 없거든요. 네,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자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빨리 먹는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 효소를 많이 낭비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요거는 이제 습관의 문제니까 좀 천천히 먹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빨리 먹게 되면 이렇게 이제 더부룩해지고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 좀 한마디로 이게 좀 천천히 조금 먹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도한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은 아까 입에서 이렇게 많이 씹어줄 때 도움이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우리나라 이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음식을 예전에 이렇게 궁합이 맞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돼지고기를 새우젓에 찍어 먹는다던가. 예. 그것도 굉장히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리고 또 떡을 갖다가 조청에다 찍어 먹었어요. 예, 아시죠? 떡을 조청에다 찍어 먹으면 맛도 있지만 그 조청에 들어있는 그 성분들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데 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소화도 잘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먹으라는 대로 어른들 말을 듣는 것도 지혜예요. 그분들은 오랜 경험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방송을 듣다 보니까 단백질은 식초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잘 시켜주고 그 조청은 탄수화물을 분해를 잘 해준다 이런 말을
제가 강의 중에 들어서 지금 생각이 나서 얼른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까먹거든요, 지나면.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우리가 이제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또 소화 효소를 낭비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 음식, 그리고 육류, 또 산화된 기름도 우리가 쓸 때, 집에서 쓸 때 식용유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안 쓰면 가장 좋은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왜냐면 식용유가 맛있으니까. 그래서 식용유 중에서도 고르실 때 까놀라유 같은 거 말고 해바라기나 포도씨유, 현미유 이런 것들 위주로 사용하랍니다. 그러면은 물론 뭐 요즘에는 올리브유도 좋은 것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예, 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음주 흡연 당연히 안 좋겠죠. 이렇게 효소가 낭비되면 안 되겠다. 그런데 내가 이 식습관이나 이런 걸 고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시스테믹이죠. 얘는 정말 글리코 소화제라고 우리가 불러요. 그냥 글리코 소화제. 예, 요걸 들고 외식을 하실 땐 외식하면 아무래도 과식하잖아요. 남기고 오기 아깝잖아요. 맛있는 걸. 그래서 그럴 때는 꼭 두 알. 예, 한 알이 보통 정량이에요. 이게 한 알, 이제 집에서 이제 식사할 땐 한 알이지만 외식 갈 땐 두 알. 뷔페 갈 땐 네 배. 네 알. 아니, 먹으면 한없이 먹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실험을 해봤어요. 뷔페 갈 때 진짜 먹고 중간에 또 먹고 막 해봤거든요. 근데 부담이 없는 거예요. 예. 진짜로 왜 뷔페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글리코 소화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정된 내 소화 효소를 아껴줄 수 있다. 예, 아껴준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이 소화력 떨어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 부모님한테 선물로 이런 거 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느끼시잖아요. 예, 막 그 소화제 이런 거 드시지 않게 이걸로 대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 얘가 왜 좋으냐 하면 우리는 보통 위에서 소화되는 그 pH가 다 달라요. 위에서 소화되는 거, 소장에서 소화되는 거 이게 다 달라요. 이 pH 농도가. 그런데 모든 단계에서 어떤 음식이든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막론하고 모든 것들을 다 소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진 만능 소화제예요. 예, 만능 소화제.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에 의해서 소화력 정말 끝내준다. 예.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그 비타민 B5 이게 이제 어떤 그 대사 에너지, 대사 효소를 만드는데 중요한 건데 이게 많이 부족하니까 반드시 만들어주는데 요게 보셨잖아요. 이게 혈액 세포를 생성한대요. 요게 그런데 이것이 내가 소화 효소로 많이 쓰면 이게 생명 활동을 하는 이 대사 에너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잘 못 만들어낸다. 호르몬도 콜레스테롤 합성도 그러면은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과식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도미노 현상으로 내 몸에 안 좋은 이런 뭐 문제들이 생기는 거다. 또 이렇게 페퍼민트나 생강 이런 것들이 소화 잘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리고 페퍼민트 예전에 우리 오일 나왔을 때는 페퍼민트로 이렇게 배 마사지 해주시면 소화도 잘 됐었어요. 근데 이 페퍼민트가 먹어도 왜냐하면 얘가 위장을 활발하게 해주니까 소화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속이 더부룩한 분, 유제품 먹으면 내가 좀 설사를 한다, 단백질 섭취가 잘 안 된다, 다이어트로 식이섬유를 많이 섭취해야 되는 사람들, 인스턴트를 좀 많이 먹고 있다 누가 그러면은 요걸 권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화와 관련돼서 소화는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이 소화거든요. 그래서 또 제가 요걸 강의를 준비하다가 장 면역이 있으면 등 면역도 있더라고요. 우리 체하면 엄마가 등 두드려지죠. 예, 등 어느 부분이 되게 아픈 데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등 신경과 여기에 척수가 들어있고 여기 중추 신경이 있잖아요. 이 신경 세포와 이 장기는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등을 좀 이렇게 쫙 펴고 지금 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으면 펴시고 등을 좀 펴시고 그리고 왜 이 정도로까지 되는지 한번 지금 자가 진단 한번 해볼까요? 손들어 총을 겨누면서 손들어 이러면 예. 자, 아주 모범적이세요. 딱 들었을 때 내 엄지손가락이 안 보여야 돼. 내 시야에.
그 정도까지 넘어가면 좀 등이 펴지는 거예요. 다 아주 다 퍼펙트 하세요. 예. 예, 거기에다가 또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서 양숙이 이렇게 마주치면 더 좋아요. 지금 제가 지금 강의 중이라 못하는데 누가 되는 분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렇게까지는 되는데 손이 이렇게 해서 마주치게. 예, 그렇게까지 하면 등이 완전히 쭉 펴져요. 그리고 어느 곳에 가니까 긴 짝대기 있잖아요. 짝대기를 양쪽에 이렇게 딱 끼는 거 있잖아요. 그거 끼고 이렇게 산보를 하게 어느 건강 관련된 곳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그냥 이렇게 뭘 하실 때 서서 뭘 우리 유튜브를 시청하던가 그럴 때 서서 대걸레 있으면은 하나 여기다 딱 끼시고, 예, 끼시고 이렇게, 예, 대걸레. 이렇게 그냥 서 있으면 등이 저절로 펴져요. 근데 우리 등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뭉치잖아요. 우리가 막 스트레스 받고 누군가가 막 스트레스 주면 뒷골이야 그러는데 이 뒷골이 결국은 이게 이 등 신경이거든요. 중추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펴줄 때 이게 굳어 있으면 굳어 있을수록 내가 지속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굳어 있을수록 소화가 안 됩니다. 그리고 소화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기로 가는 혈관들이 다 막히는 거예요. 여기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요 정도로 이렇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 좀 더 자세한 거를 봤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다 신경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 내가 그냥 등 한번 피는 것으로 좀 내 신경 세포들이 막히지 않고 좀 잘 뚫리게 할 수 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한번 노력해 보자. 그런 의미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바이탈 프로 밸런스. 이거는 정말 유일무이한 제품입니다. 우리 회사에. 예, 다른 데는 없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이게 장누수. 저도 이렇게 장누수를 또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요새는 그 해저 터널도 많이 있잖아요. 해저 터널. 그쵸? 터널이 있는데 거기에 금이 갔어. 그럼 물이 새. 그죠? 끔찍한 일이 생기겠죠. 큰일 나죠. 예, 그리고 또 뭐 하수관이 있어. 근데 거기서 자꾸 새. 그래서 막 스며들어. 예, 그 오염된 물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장벽이 이렇게 틈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 붙어 있어야 되는데 얘가 어느 순간 이렇게 벌어져. 예, 이러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혈관을 타고 얘네들이 다 이렇게 미처 다 대사되지 않은 대사 산물들이 이렇게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어딘가로 머물면서 나를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누수가 결국 불러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나는 그냥 여드름은 피부 문제 아니야? 아니라는 얘기예요. 비염, 습진, 두드러기, 이렇게 알레르기, 우울증, 강박증. 우울증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게 장내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장이다. 그래서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냥 우리 바이탈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다양한 원료들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비오틴을 중심으로 해서 예, 부족하면 어쨌든 이렇게 그 머리카락이나 이런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라는 거는 단백질 합성이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와준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감귤류에 있는 이 플라보바이오틱스 요것이 여기 설명하려고 해도 굉장히 긴데 이게 그 짧은 사슬 그 단세 지방산 예, 이 단세 지방산 얘기를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단세 지방산 이렇게 치면요. 아주 정말 잘 나한테 맞는 선생님 거 들으시면 돼요. 예, 나한테 맞는 거. 예, 그래서 이 단세 지방산이 많이 생겨서 장 환경을 좋아지게 해요. 얘네들이. 예, 이 짧은 사슬 단세 지방산이 없게 되면 이제 그 장 환경이 나빠지는데 그런데 영향을 많이 준다. 이 장 안으로 대사 산물을 활성화시켜줘서 대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 그게 요 안에 부티르산 요것이 들어있는 게 바로 바이탈 프로 밸런스입니다. 그래서 요 하루에 2알 정량이 하루에 2알인데 이걸 먹고 이걸 딱 드신 분들은 한결같이
변이 좋아졌어요. 이 얘기 아마 다 하실 거예요. 예, 그걸 바로 느낍니다. 요게 예, 장 점막 생성에 장 점막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아까 장 누수가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장 점막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게 바로 바이탈 프로발란스입니다. 예, 여기 그 다음에 필요한 분들은 이렇게 가스 차거나 더부룩한 사람, 변비, 그러니까는 변비도 도움이 되고요. 묽은 변, 설사를 하시는 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바이탈 프로발란스예요. 예, 특정 음식을 잘 섭취하지 못하는 분도 한번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혈당 프로발란스. 혈당 프로발란스는 정말 마법 같은 애예요. 진짜 먹는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한데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그래서 내가 먹고는 싶은데 탄수화물 특히 맛있는 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먹고는 싶은데 먹으면 살찔까봐, 그리고 당뇨 있으신 분들은 먹으면 당 올라갈까봐 고민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제품이에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혈당 프로발란스는 먹으면 내가 먹은 음식의 3분의 1이 식이섬유로 변하는 마법 같은 효소예요. 예. 그래서 이 메나자임이라는 특별한 효소를 메나테크가 독자적으로 만든 거예요. 메나자임이라는 이 효소가 메나테크만의 독자적인 7가지 효소 분말이에요. 그래서 음식물이 머무르는 1시간 30분에서 2시간 동안 탄수화물이 이 포도당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라 올리고당으로 전환을 해서 바로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으로 그냥 바로 가요. 그러니까 혈당을 높이지 않죠. 예, 그럼 이게 포도당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인슐린도 덜 나오겠죠. 그러면은 살이 덜 찌겠죠.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진 게 그래서 여기 우리 7가지의 어떤 그런 특수한 효소들이 하는 역할들이에요. 그래서 설탕을 분해하고 젖당을 분해하고 녹말을 분해하고 탄수화물, 포도당 이런 것들을 다 분해하는 효소들이 이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죽이나 국수나 밥을 내가 한 공기 먹었을 때 요것이 위 속에 머무르는 동안 싹 변하는 거예요. 이 효소가 그걸 해서 한 3분의 1 정도를 내가 먹었지만 안 먹은 것처럼, 네, 먹었는데 안 먹은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올리고당으로 바뀌었잖아요. 올리고당으로 바뀐 요것이 우리 장내에 있는 유익균들의 먹이가 돼요. 그래서 그 유익균들이 먹이를 먹고 또 배설을 할 거 아니에요. 그 배설물들이 또 우리 장벽을 강화하는 데 또 써요. 그리고 얘는 도대체가 정말 너무 일석사조? 네. 그런 효과를 보는 게 바로 혈당 프로발란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 백에 들고 다니시다가 내가 밖에서 음식을 먹을 때, 외부 음식을 먹을 때 이거 하고 시스테믹을 딱 먹고 식사를 하면 정말 안심이 된다. 예. 그래서 이런 거고요. 예, 분해 과정 이렇게 글리코시다제. 예, 그래서 이게 하나의 차트로 만든. 요게 요 먹은 음식이 30%에서 40%가 올리고당으로 전환이 돼서 예,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아서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예, 그게 바로 혈당 프로발란스입니다. 예, 요것만 가지고도 또 사업 되게 열심히 진행하는 분들이 계시죠? 예, 요게 앞에 참 언제 먹으면 좋아요? 그러면 식사하기 전에 바로 섭취하거나 또 깜빡 잊었다 그러면 식사 중간에 드셔도 되고요. 깜빡 잊었다 그러면 바로 식후에 바로 드셔도 돼요. 왜냐하면 2시간 동안 얘가 있잖아요. 여기. 예,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으로 GI 프로발란스. 얘는 한마디로 그냥 장 환경을 좋게 해준다. 근데 장이 위부터 위, 소장, 대장을 다 합쳐서 그냥 위장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GI 프로발란스는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균주들. 그래서 또 저희 고객들 가보면 유산균 한두 개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다 먹고 먹을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아니요. 유산균은 균주가 다양할수록 좋아요. 그것도 드시고 이것도 드세요. 같이 드세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같이 드셔도 유산균은 과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균주들이 어떤 아이들은 대장에서, 어떤 아이들은 소장에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다양하게 장내 환경 중에서 다양하게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GI 프로발란스입니다.
여기 스트랩토코커스 얘는 열에 강하고 치즈나 요거트 등의 유제품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유당을 분해해서 유당불내증에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유당불내증이 있어서 나는 뭘 못 먹어, 유제품을 뭘 못 먹어 이런 분들에게 한 달 정도 섭취하신 다음에 드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 장 제품들은 클린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분이 딱 봐도 클린 하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호전 반응이 나올 것 같다. 그런 분들은 한 달 정도를 먼저 장 제품으로 먼저 좀 케어를 하고 나서 클린을 들어가면 호전 반응이 훨씬 좀 더 줄여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장벽도 강화시켜주고 장 환경도 좀 어느 정도 좋게 해주고 한마디로 좀 우리가 좀 대충 좀 청소를 하고 들어가면 좀 덜 하잖아요. 예, 대충 좀. 예. 그 중에서 가장 호전 반응을 많이 일으키는 게 이 위장관들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뭔가 반응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걸 먼저 섭취를 하기에 이 장 제품들을 엠브로토스를 당연히 필요하죠. 예, 그래서 드시고 저는 시작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유산균에 우리가 이제 보장균수와 투입균수가 있는데 투입은 많이 했는데 얘네들이 생존이 안 돼. 생존력이 떨어지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얼만큼 마리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생존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이 우리 유산균을 대할 때마다 어떤 그 한의사분이 예를 들어서 우리 유산균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대학생 300명을 두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게 낫냐, 아니면 전문가 5명한테 집 지으라고 하는 게 낫겠냐, 누가 집을 더 잘 짓겠냐. 전문가 5명이 더 낫죠. 예, 우리 유산균이 그런 애들이에요. 그래서 300명 뭐 지금 분집수도 많이 늘렸어요. 예, 예, 균수도 많이 늘렸지만 얘네들이 똑똑해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나는 이 유산균을 계속 먹었는데 뭐가 해결이 안 됐어 이런 분들한테 한번 보내주시면 효과를 보시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엔 특별히 우리 메나폴 들어있죠. 이 메나폴이 아까 점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점막에 가장 좋은 게 엠브로토스하고 메나폴이에요. 예, 점막에 그 뮤신을 강화시켜 주는 거. 그래서 엠브로토스와 메나폴, 아라비노 갈락탄도 엠브로토스에 들어있는 특별한 우리 그 성분이죠. 그래서 갈락토올리고당과 이런 아이들이 들어있어서 점막을 강화시켜주고 점막의 면역을 올려주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유산균에도 이게 들어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효과를 낸다. 그래서 여기 또 나오네요. 그래서 투입균수와 보장균수도 증가시켰고 다양한 균주들이 들어있고,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도 들어있어요. 유산균들만 보내면 굶어 죽잖아요. 그래서 먹이도 같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소화기관을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들이 이렇게 있고요. 토탈 케어로 요게 엠브로토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처음 우리 제품 들어갈 때 그래서 엠브로토스하고 유산균 제일 많이 들어가시죠. 예, 기초 제품으로. 그러듯이 이렇게 엠브로토스는 장벽을 강화시켜주고, 우리 소장벽은 전부 다 섬모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카페트가 우리 소장벽을 이렇게 카페트로 상상을 하시면 여기에 많이 오염물질이 끼어 있으면 얘네들이 영양소 흡수를 해야 되는 게 소장이잖아요. 흡수가 잘 될까요? 잘 안 되잖아요. 때가 막 끼어 있으면. 그래서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는 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우리 글리코 영양소가 아주 그 세포 자체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엠브로토스가 다 반드시 위장에, 그래서 엠브로토스에는 위장에 좋다, 장 건강에 좋고 피부에도 좋고 이렇게 아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엠브로토스와 이렇게 아주 사총사, 엠브로토스와 사총사, 예, 그리고 여기 소장벽에도 이렇게 각각의 그 어떤 그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애들이 다 달라요. 장벽에 이게 당사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손가락을 움직여 주는 것도 이 등 면역에 도움이 된다는 말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네. 예, 우리가 손가락을 쓰는 것과 이렇게 주먹만 쓰고 내가 손가락을 안 쓴다.
손가락을 만약에 내가 잘 안 쓴다 그러면은 어떤 신경 이것과 관련된 신경들이 퇴화된다라는 거죠. 예, 그렇듯이 이 장도 다 달라요. 이 흡수시키는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손가락 운동도 잘하면 이 장 운동에도 도움이 된다고. 예, 그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 내피 세포, 이 내피 세포에 어떤 당사슬들이 없으면은 나는 열심히 철분을 먹었는데 이 철분이 얘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서 철분을 흡수를 못해. 그럼 나는 계속 빈혈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철분을 나는 많이 먹었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지? 이 장벽에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예, 올바르게 내가 섭취가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영양소가. 근데 그 아이들이 당사슬마다 다 다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탈리스트가 왜 여기에 있냐면 효소를 만드는 소화효소, 대사효소, 효소를 만드는 원료가 카탈리스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 뉴트리베르스도 괜찮죠.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들이 충분히 들어가야 효소 작용이 잘 일어나요. 효소를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소를 만드는 어떤 재료를 넣어주지도 않고 뭘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카탈리스트에 들어있는 이런 야채 혼합, 비타민, 미네랄들 이런 아이들이 충분하게 어떤 그 작용을 해서 내 몸이 필요로 하는 효소를 만들어낸다. 효소가 충분히 있으면 내 몸은 다양한 것들을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네. 네. 근데 저는 시간 안에 끝내는 걸 더 원했기 때문에 예, 이 정도로 하고요. 그리고 장 제품 잘 활용하시면 아마 까다로운 분들 있잖아요. 예, 내가 케어하기 까다로운 분들에게 네, 도움 주고 그리고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어서 전달하기 아주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오늘도 속 편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